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브라셀이 더 이상 벨기에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브라셀 미성년자 4명 중 거의 3명이 비유럽계 출신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벨기에 수도 브라셀의 인구 구성 변화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벨기에 공식 통계청인 스탓베르 자료를 인용해 레믹스 뉴스는 브라셀에 거주하는 17세까지의 인구의 약 72.9%가 이민자 출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령대에서 순수 벨기에 혈통을 가진 사람은 10.56%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셀 인구의 78%가 비벨기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스크는 금요일 X에 벨기에 수도는 더 이상 벨기에의 것이 아니라면서 브라셀의 인구 구성 변화가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기업가 마리오 나우팔의 글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나우팔은 이러한 현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미신으로 치부한 정치 엘리트들의 의도적인 정책 선거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 재결합이 대규모 정책의 주요 동력이 돼 대중의 동의를 훨씬 뛰어넘는 인구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블람스 벨랑당 소속 필립 드윈터 의원은 브라셀의 이러한 추세를 인구 교체라고 표현하며 관련 데이터가 유럽 토착민 인구가 교체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유럽 도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적어도 2015년부터 지역 주민증 토박이가 소수입니다. 반면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 출신이고 6세 미만 어린이의 4분의 3이 이민자 출신입니다. 브라셀의 인구 구성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이 이민으로 인해 문명이 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아무런 전망에 직면해 있으며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 시점이 발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대규모 이민을 비판하며 이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좌파 투표층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리 언론인 가브리엘레 페티노는 웹사이트 지오폴리티카에서 오늘날 많은 서방 언론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단순히 거대한 유럽 전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으로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모든 심리적 요인이 갖춰져 있으며 단지 큰 불길을 일으킬 불꽃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내부 갈등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티노는 그 전쟁이 민간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할 것이지만 요새도 참호도 공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쟁으로 언론이 현장에서 배제되고 테러 공격이 발생하며 민간인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죽어가고 불도저가 땅을 밀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거나 적어도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들은 방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핵 위협을 억지력으로 삼아 방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티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정체성 갈등을 제외하면 러시아는 인구 밀도가 높고 무력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침략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여론은 이미 방어 전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 있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역사 교과서에 기반한 강력한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서사는 논리의 원칙을 압도할 것입니다. 유럽 국가의 하층, 중등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했던 동쪽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고대 두려움은 핀란드 카렐리아, 리투아니아 스몰렌스크, 에스토니아 부스코프 같은 영토적 환상과 뒤섞여 있습니다. 페티노는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나 발틱 국가들일 뿐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적대감을 품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종교, 가치관, 문화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호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동유럽인들은 서유럽인들에 대해 분명한 복수심을 드러냈고 반세기 동안 자신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장막돼서 살아온 탓에 서유럽의 번영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인들이 자신들이 제공한 수많은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오로지 민주주의적 이익만을 위해 악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서유럽인이 폴란드나 발트 연안 국가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분쟁은 유럽 군대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거나 동북부와 서남부 간의 이해관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결국 안락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가브리엘레 페티노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 문제에 관여하기에는 스스로 직면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유럽은 결국 스스로 자살을 자초해 외부 이익에 종속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움받고 가장 분열된 대륙으로 전락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은 유럽 내부뿐 아니라 러시아, 미국, 그리고 남반구 국가들과의 대화이지만 유럽연합은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또 다른 이태리 작가 안드레아 마르칠리아노는 일렉토 마가진에 기고한 글에서 상황은 매우 간단하다고 말했다. 거창한 이념적 비전의 문제가 아니며 무한한 야망과 절대적 지배욕에 사로잡혔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와도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돈, 부에 대한 탐욕, 그리고 부패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츠, 마크롱, 폰데어라이엔,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 뒤에는 다소 비밀스럽지만 매우 강력한 로비단체와 금융 집단들이 있으며 이들은 이 갈등을 통해 막단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생각하기를 꺼리거나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특히 더 넓은 시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개인적인 부의 축적뿐인 악의적인 난쟁이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마르칠리아노는 그들에게는 아무리 병적이고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창한 꿈이 없다면서 역사나 인류에 대한 비전도 없고 오로지 돈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럽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으며 마치 중세 전설 속 마법의 피리를 부는 사나이가 자신의 음악에 현혹된 하멜론의 모든 아이들을 심연으로 끌고 간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